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의 일부 농촌 마을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거두면서 적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실태, 저 여수 MBC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고흥군이 2달간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지역에 귀농 귀촌을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했습니다. 금액도 가구당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고흥군 관내 전체 18%, 94개에 이르는 마을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여수 MBC의 마을 발전 기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보도 이후 고흥군이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오랜 잘못된 관행의 근거가 됐던 마을 자치규약의 표준안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새로운 표준안에는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해 경제적 빈곤자에 대해 모금 면제 또는 경감,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을회의 회원 가입비는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하더라도 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소모적 갈등 없이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소통이 좀 부족해 서로 간에 우선 저희들이 그 소통이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발전기금 관련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제거를 해서 서로 간에 부담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손님 맞이하고 또 마을 주민들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고흥 지역 귀농 귀촌인들도 새로운 개선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라든가 분쟁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고흥군이 고심 끝에 마련한 새로운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한 개선 대책. 지역의 오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규제 자유특구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모빌리티 특구로 육성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전국 7곳에 규제 자유특구를 발표하고 앞으로 전남에서 초소형 전기차 통행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구 선정으로 전남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100여 곳의 기업 유치와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국도 77호선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반영된 국도 77호선 앞해 화원, 화태 백야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익산천 등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대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도 77호선 앞해 화원과 화태 백야 구간은 여수에서 영광에 이르는 전남 지역 국도 77호선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설공,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산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서 캠페인을 벌인 건데요. 지역 곳곳에서도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산했던 학교에 모처럼 많은 학생이 모였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보복 규제를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 사과하고 무역 규제 철회하라! 학생들은 100년 전 탁골공원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가지고 나온 일본산 학용품을 모아버리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고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지난 17일 광주 광덕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퍼포먼스가 서로 부탁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번 퍼포먼스에 동참한 학생들은 모두 280여 명. 학교나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수능을 코앞에 둔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거 딱 한다 했을 때 좋다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이 불매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중에 한일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바른 시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편의점의 일본산 맥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12개, 20개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4개, 많이 나가면 6개 이렇게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역 상공인협의회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애국심으로 불붙은 불매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가 일본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긴급 일본 수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현황 점검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경영 안전자금 지원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일본 무역 보복에 따른 지역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 중남미 수출선 다변화 모색 등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감축 계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김포 노선의 소형 항공사 취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어제 주식회사 하이에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 12월까지 여수 김포 노선 신설과 정기 노선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하이에어는 단거리 국제 노선에 앞서 국내 노선 취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 운항 증명서를 취득하는 대로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문제가 사퇴와 시장의 사과 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무직성 인사의 독립성 보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촉발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문제. 센터장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17일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순천시는 후속으로 자치혁신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상황. 허석 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 전환을 포함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외부 인사. 문제를 제기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무직성 인사의 독립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재육성 장학회와 체육회 임원 선임 논란도 야기됐던 만큼 외부 인사의 탈정치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무직성에 있는 자리는 정치적 이용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순수하게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서 올바로 시민들의 봉사하는. 감사원 지적 이후 한 달여 만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논란. 앞으로 외부 인사 문제에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경기장에는 경기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받고 하루 최대 1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수영대회 조직위는 운영 요원들도 자원봉사자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끝나자 심판이 주는 점수표를 여성들이 기록관에게 가져다 줍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이들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 요원들입니다. 선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심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 요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운영 요원들은 하루 최대 12시간씩 일을 하지만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8시간 일을 하면 6만 원, 12시간 일을 하면 9만 원을 받는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7,500원 수준이란 겁니다. 9만 원 하고 가로치고 추가 근무 포함이라고 나온 그 문자를 보고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거기에 문제는 시간이 안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13시간 동안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조직위원회가 일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고 주 52시간 규정에도 맞지 않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안 쓴 탓에 항의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외국에서 수영 대회를 위해 들어온 한 운영요원은 분개합니다. 저는요 이거 하려고 뉴욕에서 왔어요. 비행기값이 150만 원 들었는데 150만 원도 안 채워가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들에게 주는 돈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요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인 탓에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모집 당시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 방침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대한수액연맹이나 이런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전달까지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수영 선수권대회에 투입된 경기 운영요원은 370여 명. 조직위는 법률 검토까지 거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요원들의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도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충남 당진과 아산, 태안 등지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안 만리포에는 지금까지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장마전선의 북쪽에 위치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부터는 차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자정을 넘기면서부터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까지 꽤 길게 내립니다.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 많게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중부지방도 100에서 많게는 250mm 가까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많게는 70mm, 남부지방도 많아야 최고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밤부터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7도 등 대부분 지역 열대야 기준을 조금 넘어서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대구가 33도, 울산이 31도로 후텁지근하겠고 서울은 28도, 대전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